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언론의 기획폭로, 그리고 검찰의 기획수사, 그리고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대국민 기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끔 국민들의 눈을 막고 길을 막은 대표적인 매체가 TV조선, 한겨레신문, JTBC입니다. TV조선이 기획폭로를 시작하자 한겨레신문이 허위 기사로 화답을 하고 JTBC는 태블릿 PC 조작 보도로 대통령 탄핵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을 원격 조정한 사람이 현재 500여 명의 검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TV조선 이진동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대비해서 만든 제2의 일회재단이다 라는 허위 사실을 코치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검찰과 특검에서 기획수사를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TV조선 이진동 기자는 자기가 쓴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책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책에서 바로 써놨습니다.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구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거대한 거물, 뭐냐? 부정적인 여론이다.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해놓고 그런 거대한 건물을 설치했다. 그런 내용을 책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무슨 원수질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기회가 나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의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름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입니다. 소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의겸 기자가 한겨레신문에 있을 때 그때 그 김의겸 기자가 쓴 허위 기사들, 그게 대표적인 허위 기사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얼마나 조작된 기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그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에 쓴 두 가지 허위 기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질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거짓과 진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제가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의를 하니까 대답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유, 뭐 그 전남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대답이나 하겠어요? 물론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 마음이죠. 그러나 침묵이 곧 묵시적 동의라는 거, 그거는 언론계 출신은 다 알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침묵은 곧 동의예요. 자기가 대답하지 못하는 거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마구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자, 지금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언론, 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공개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저항을 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 언론의 집단적 날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에게 묻는 질문 딱 두 가지입니다. 허위 기사 딱 두 가지. 그 근거들 왜 허위 기사인지 그걸 오늘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기사를 보고 전화를 한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하긴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예. 공개 질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그 이메일로 김의겸 대변인의 제가 이메일도 갖고 있고 제가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전 국민들한테 알아라 이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의겸 기자 개인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나 김의겸 기자가 당당하다면은 아니 우종찬 기자 그 질문 틀렸다, 거짓이다, 반박을 하세요.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첫 질문 이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2016년 9월 20일자입니다. 9월 20일자 일면 톡 기사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기업 돈 288억을 거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이 기사예요. 9월 20일. 아직 대통령 탄핵이라 구속은 훨씬 전이에요. 9월 20일 이 기사를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으로 썼고, 이 기사가 소위 김의겸 기자가 자랑하는 최순실 게이트의 물을 연 획기적인 기사다 하고 뭐 자랑하는 이 기사예요. 그러나 이 기사가 왜곡되고 조작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김의겸 대변인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기사가 뭐냐?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뒤에 한겨레 신문이 소위 자화자찬으로 이 만들어 가지고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했다 하는 그 기사입니다. 김의겸 기자 손을 들고 자랑스럽게 하는 인터뷰 기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 소위 마사센터장 하는 이 기사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니 허위 왜곡 조작 기사 갖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야, 이게 과연 진짜 양심 있는 언론인의 행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이 기사 정동춘 이사장이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란 이 기사는 최소은 씨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 9월 20일이면 아직 이 사건 초창기예요. 이 초창기 때 대통령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거. 자, 이 기사 제목 보세요. 마사지 센터장입니다. 마사지. 마사지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그 아름답지 못한 느낌이 최세월을 거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로 이전이 된 겁니다. 그런 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이와 같은 그 악의적인 조작 기사로 인해 가지고 정동춘 이사장 체육학 박사입니다. 체육학 박사인 정동춘 씨가 하루아침에 태폐업소 운영주 그런 사람인 양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왜 조작되고 왜곡된 것인지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정동춘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논문이 스포츠의학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서울대, 동덕여대, 인천대학에서 그 강사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호서대학에서 사회체육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했고, 그리고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에서 운동 처방 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쓴 책도 여러 권이고 발표한 논문도 수십 편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기자는 스포츠의학 전공의 박사를 마사지 센터 센터장이냐, 그것도 앞에 뭘 붙였느냐,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 센터 센터장이란 아주 조작 기사를 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적하는 뭐냐,
그러면은 김의겸 기자가 이 기사를 쓸 때 과연 그 정동춘 이사장의 경력을 모르고 그리고 기사를 썼냐? 아니면은 경력 다 알고도 직업을 조작한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정동춘 이사장의 경력을 몰랐다? 아, 그건 뭐 기자가 취재를 아주 치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약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김의겸 기자는 정동춘 이사장의 이력서를 본 사람이에요. 학력, 경력, 사회활동 그 이력서를 다 보고 기사를 쓰면서 마사지 센터장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게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소위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자기네들 특종했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린 기자들이라고 쓴 책, 이 책 39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용 쭉 나옵니다. 정동춘 이사장의 이력을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 다 확인했다는 내용 다 나옵니다. 제가 이 책 39페이지에 보면은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민주당 오영훈 의원입니다. 제주도 출신입니다. 오영훈 의원실의 박성호 비서관, 이 39페이지에 다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박성호 비서관이 문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그러니까 오영훈 의원실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그 자료를 한겨레신문한테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자, 오영훈 의원은 국회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입수가 다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그 당시 상황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임원진의 명단과 그들의 이력 그리고 주소도 기재되어 있었다. 오영훈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력서도 있고 주소도 있다.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이 CRC 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의 집 주소도 적혀 있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의 이력서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이 이게 다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이 서울대에 나오고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고 그런 경력 그리고 사회활동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승원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 부정적인 분위기 그걸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마사지 업소 주인인 것처럼 조작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언론의 이러한 행위를 소위 악의적 조작이라고 합니다. 악의적 조작. 악의적 조작은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기자로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쓴 것도 아닐 뿐더러 이건 뭐 조작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료를 다 보고 이력도 다 보고 그런 상태에서 기사를 쓰면서 직업을 CRC 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이라고 쓰면 될 거를 단골 마사지 센터장. 얼마나 악의적으로 쓴 기사입니까 이 기사가. 김의겸 씨는 지금 청와대 뭐 대변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직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슨 조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자, 김의겸 대변인은 바로 2016년 9월 20일자 일면 톡기사 정동춘 이사장을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표현한 그 기사 제목하고 기사 정정 보도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거짓과 진실의 이름으로 형사고발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볼 수 있는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마사지 센터라고 한 거를 자기가 확인 안 하고 했다. 최순실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예요. 이 책 보세요. 이 책 39페이지에 제가 아까 오형훈, 박성호 비서가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정동춘 이사장의 이력서 보았고 집 주소도 알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와서 자랑을 하려니까 무슨 때 그거 자기가 조작했다는 게 다 드러나네요. 그렇죠. 이제 진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따름이 다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것도 아주 잘못됐고 두 번째 이게 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한겨레신문이
2016년 10월 25일자입니다. 2016년 10월 25일자. 그러니까 9월 20일자 이거 한 달 후 기사예요. 그때 1면, 4면, 5면 이 3개면에 걸쳐가지고 대대적으로 최서원 씨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합니다. 그때 일면 톡기사 제목이 뭐냐? 최순실 신표,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 모임을 가졌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비선 모임을 가지면서 대통령을 앞에 내세운 소위 허수아비고, 그러니까 대통령 마치 최순실의 꼭두각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 기사. 자, 이 기사 첫 문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첫 문장이다. 제일. 최 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런 진술은 최 씨와 가까웠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6시간 동안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다. 자, 이 기사만 독자들이 읽어봤을 때, 와, 좀 인터뷰를 16시간 했다. 와, 이거 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이다.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가 보도된 2016년 10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그 전날 밤 8시에 JTBC가 태블릿 PC 최순실 대통령으로부터 하루 전에 드레스덴 연설문 받아가 30군데나 빨갛게 고쳤다 하는 그 보도한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기사가 마치 그 JTBC 그 태블릿 PC 조작 기사하고 한겨레신문 이 허위 기사가 맞물려 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거 느끼게 하는 그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언론인으로서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등달아서. 그래서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환 씨 증언을 기초로 썼다는 이 기사는 허위 기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에서 이 보도를 딱 하니까 소위 우리나라 그 뭐 정치 평론가, 뭐 시사 문제 전문가, 뭐 종편에 출연해 가지고 말이지 30cm 두께의 그 청와대 보고 자료를 나도 봤냐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때 30cm 두께의 청와대 보고 자료 비선 실세 그게 전 종편을 막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팔선녀 그때 나온 게 팔선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팔선녀 그거 난리를 쳤지만 보세요.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이 팔선녀라는 비선 모임에 대한 허위 기사 온통 그때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그 개성공단 폐쇄에 최순실이 작품이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까지 난무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게 뭐냐? 그것도 이성환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다가 그 부분은 이성환 씨가 강력하게 그거는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해가지고 그 개성공단 그 부분은 한겨레 신문 기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도 실수한 거는 빨리 삭제를 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이 잘못된 이 기사, 이 전체 기사를 정정하고 없애버려야죠. 하나의 가십거리도 아니고 정말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기사인데 확인도 없이 그렇게 기자도 말하고 종편에서 그렇게 시비됐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한겨레 신문 보도를 봤을 때 야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허위 기사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결국 이겁니다. 이성환 진술조서예요. 이성환의 사람이 과연 진짜 검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진술조서를 보는 순간에 아이고야 저도 속았고 아마 전 국민이 속은 거예요. 한겨레 신문 허위 기사 때문에. 자, 이 이성환 씨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고 딱 3일 후에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 28일 날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가 막 난리치고 그 3일 후에요. 10월 28일 오후 2시 15분에 검찰에 출두해가 이성환 씨는 다음날 새벽 3시 50분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성환 이 조사 내용 언론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언론에 왜? 이성환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은 한겨레 신문 기사 허위 기사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했으니까 아예 이성환 소위 소환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이런 진술이 있다는 것마저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럼 애초에 뭐 검찰 자체는 사실관계 파악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사하고 지금 똑같이 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성환 씨를 조사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민형 검사입니다. 김민형 검사. 자, 이 진술 조서에 보면은 김민형 검사가 이성환 씨에게 이렇게 이제 쫙 질문을 합니다. 자, 진술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를 쫙 읽어줍니다. 검사가. 자,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자신의 노련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최 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은 항상 있었고 고영태도 자주 참석했다. 최 씨의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최 씨의 사무실로 들고 왔다. 최순실은 이 비선 모임에서 이 청와대 자료를 던져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 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이에요. 그걸 검사가 쫙 이상하게 읽어줍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 또 한 줄 더 있습니다. 비선 모임의 주제는 10%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일이지만은 나머지 90%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 이런 기사예요. 한겨레 신문 일면통 기사가. 그래서 김민영 검사가 이성환 씨한테 이걸 다 읽어주고 자 이렇게 진술인은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 이렇게 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성환 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 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그래 검사 다시 물어요. 그러면 진술인이 고영태에게 전해 들은 말은 무엇인가요? 고영태가 최순실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 정도 두께 된다 하고 손짓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30cm 그게 아니고 중요한 서류가 있다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검사는 묻습니다. 아니 그럼 진술인이 고영태한테 그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들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성환 씨가 이야기합니다.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2016년 9월경 사이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요. 자, 2016년 7월 초순이면 언제냐? 이성환 씨가 미르재단에서 소위 해임돼가지고 강원도 춘천에 생활하면서 그리고 고영태하고 만나가 최수원 씨 협박하자, 돈 뜯자. 그 논의할 시점이에요.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물론 이 진술조서 이 기자 이름도 다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에 어느 기자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 이성환 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겨레 신문 일면 통합 기사가 이성환의 16시간 동안 인터뷰 내용을 전제로 그 기조로 썼다는데
인터뷰했다는 사람은 검찰에 가가 기자 소설 썼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을 듣고도 보면 30페이지를 맨날 받았다. 30cm 두께. 30cm 두께가 한 수십 페이지가 될 테고 그걸 사람들이 읽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수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럼 수시간 읽고 해서 보고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사실 신문 있는 독자도 마찬가지. 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상하게 이래 묻습니다. 그래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은 진술인과 이성원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아니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하고 물으니까 이성원 씨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하여 많이 과장된 기사를 내보내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영태 관련 부분도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은 들었다 하고 딱 구분해주고 다음에 고영태가 이런 말을 했고 내가 그걸 들었다고 알려줬는데 기자가 자기가 뭐 알고 있거나 추측한 내용을 이승환 사무총장이 확인해 주었다. 그렇게 기사를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환 씨는 기자들한테 이건 고영태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기자는 고영태한테 들은 거 빼고 이승환 총장이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 정도 되면 검사 측은 이 기사가 가짜인지 진실인지 그것만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검찰에 불러서 소환할 때도 비공개 소환을 했고 불러가 이런 조사 내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검찰에 불리하고 지금 언론이 허위기사 보도 잘하고 있는 판에 이런 기사 보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마지막 판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본건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 케이스 보도 다음에 한겨레신문 기사 이런 것과 관련해가 진술인에 대한 내용이나 진술인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들이 다수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이상환 씨한테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이상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사들이 많아서 저도 다 보지 못했으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제가 기자에게 말했던 것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에 대해서 제가 들었다고 했는데도 제가 직접 발언한 것처럼 기사화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를 기자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할 수도 없어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환 씨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환 씨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최순실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이만큼 있더라는 그 고영태의 한마디 말이 미르재단 사무총장 입을 거치면서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면서 최순실 책상 위의 서류는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적 정책 사안으로 확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보고서가 어떻게 최순실한테 갔느냐? 이 보고서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가 거의 매일 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최순실 사무실로 들고 왔다. 이 뭡니까? 기자의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이 2016년 10월 25일자 일면 톡 기사는 소위 언론이 인터뷰 기사를 어떤 식으로 왜곡 조작하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성환 씨의 이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더라면 하다못해 한겨레 신문 스스로 일면 톡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정정 보도를 했더라면 2016년 10월 25일 날 일면 톡 기사를 하고 며칠 후에 그 3일 후에 이성환 씨가 검찰에서 그 소설이다 기자가 소설 썼다고 진술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정정 보도를 했더라면 대국민 기만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구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한겨레와 김백겸 지금이라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김백겸 대변인에게 당신이 한겨레 신문 2016년 10월 25일자 일면 톡 기사로 쓴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니까 정정하고 그리고 기사 전체를 삭제해라.
왜 삭제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기사 검색하다 그런 거 보고 이런 게 있었네 하면 안 되니까 그 기사 전체를 삭제를 하라고 제가 공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걸 저희들이 고발할 수는 없나요?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고소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일단 이진동 기자가 한겨레 신문 그걸 정정 기사 내고 기사 삭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걸 안 하면은 저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오늘 이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을 주고 그리고 재미나는 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들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에게 이 이성환 씨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TV조선 이진동 기자입니다. 이진동 기자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성환의 핸드폰 번호를 내가 김의겸 기자한테 알려줬다. 그리고 김의겸 기자는 그 핸드폰 번호를 류이건 기자한테 알려주면서 이성환을 만나라고 했다. 자, 기자가 아주 중요한 취재원의 연락처, 그러니까 특히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걸 알려준다는 건 뭐냐? 기자들 그런 거 안 알려줍니다. 그 중요한 정보는 자기가 관리하죠. 알려줬다는 건 뭐냐? 상대로 하여금 취재의 80% 그냥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 이승환의 사람 이런 중요한 그게 있다면 이진동 기자 자기가 써야지. 왜 한겨레 신문에 쓰게끔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신문사에서 특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일면 톡 기사. 그러니까 비선실세 최소원, 대통령은 최소원의 최순실의 꼭두각실한 그 기사. 이진동 기자하고 김의겸 기자하고 합작품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검사 윤석열 검사가 있는 것이고 이게 대국민 기만 사건입니다. 근데 뭐 천벌이 내렸잖아요. 이 정도? 지금 요즘 미투 사건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사퇴했다고 얘기 듣고 아주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진동 기자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일종의 미투죠, 성폭행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이진동 기자를 이 기사를 쓴 매체가 어디냐? 시사 뉴스타파입니다. 네, 뉴스타파.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대표적인 매체예요. 아니 따져보면 이진동 기자도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그 외치는 기자고, 그럼 뉴스타파하고 아주 비슷한 성격인데, 아니 같은 좌파 성향의 매체가 그냥 이진동 기자를 공격한 겁니다. 서로 이전투구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소위 농공행상, 이 전리품은 돌아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는 김의겸 기자는 뭐 한겨레 청와대 대변인 갔으니까 이제 하나 차지했고, 아니 이진동 기자가 뭐 또 차지하면은 자기들 차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미투 이런 내용들 중에 일부는 좌파 성향의 매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재미난 자료를 하나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끝내고 싶은데, 일단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제가 했던 두 가지 질문 공개 질의를 했으니까 꼭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을 얼마나 주고 고발하실 생각이세요? 한 달쯤 기다리세요. 한 달쯤 기다리고, 제가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만 제가 추적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제 법조 쪽에 지혜를 가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별 관심은 없어요. 아직은 제가 여기 열액이 안 되니까 시간도 없고 이 사건이 없는데, 아니 이 구속영장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언론 진짜 이럴 수가 있느냐. 자, 그동안에 JTBC하고 몇 개 매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 총 207페이지다. 이게 207페이지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207페이지입니다, 이게. 자, 207페이지라는 국민을 봤을 때, 와, 범죄 사실이 엄청나게 많네? 이렇게 생각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 JTBC 그 법조 출입 기자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이자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 범죄 일람표가 117페이지가 범죄 일람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국민들 봤을 때, 참 이명박 대통령 엄청나게 범죄, 결국 막 돈도 받고 이랬겠구나. 이렇게 그냥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살면서 범죄만 저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보면 범죄 일람표 3페이지밖에 없어요. 미르재단 돈 얼마, 케이스부전 얼마, 3페이지밖에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 일람표가 117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일람표만 살펴본 거예요. 전체 다 보기는 그렇고. 이 범죄 일람표 117페이지 가운데 86페이지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자, 1995년 7월 5일부터 2007년 7월 12일까지 12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그 사용 내역 총 1796회입니다. 그걸 다 때려 붙여놓은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왕갈비탕 먹고 뭐 등심집 가서 먹고 중국집 가서 먹고 하는 이게 앞으로 검찰들은 열심히 왕갈비집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자, 12년간 다 성금액이 얼마냐? 4억 583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거의 한 3,900만 원 정도예요. 큰 돈도 아니에요. 이런 걸 왜 붙이느냐? 이거는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1796회에 걸쳐 총 4억 583만 원어치의 카드, 법인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한 줄이면 끝나는 걸 86페이지나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또 이런 내용도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범죄 일람표가 117페이지다. 범죄가 엄청나다고. 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86페이지 빼보십시다. 그럼 몇 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 바로 확 줍니다. 반으로 120페이지. 아니,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이 120페이지밖에 안 되고 뭐 범죄 일람표 몇 장 안 되고 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하려고 말입니다. 이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붙이는 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고 이게 윤석열 검사의 수사 기법입니다. 쓸데없는 자료 왕창 붙여놓는 거.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그런 겁니다. 기록의 수사 기록의 왜 60%에서 80%가 신문의 허위 기사입니까? 이게 윤석열 검사의 수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도 문제지만은 아니 대한민국 언론이 이런 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86페이지나 붙어있다는 이런 사실을 왜 국민들한테 안 알려줍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완전 이성을 잃은 사회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거짓과 진실에서 공개 질의한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본인께서 그건 맞다. 거짓과 진실의 지적이 맞다. 그럼 내 스스로 정정 보도하고 기사 내리겠다 하면은 저는 가만히 있고 저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언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JTBC의 태블릿 PC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말로 할 게 아니고 소위 법정에서 검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법정에서 소위 정호성 피고인은 뭐라 했고 최소한 피고인이 뭐라 했고 하는 거 그 녹음 테이프를 다 같이 묶어가지고 제 그 진실을 방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다리세요. 진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